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시도님.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저번에 라이가 이제 뱀의 저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아, 그 회사원 이야기.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가 해준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낚시터에 관한 얘기예요. 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이야기. 뱀의 저주 이야기를 끝낸 라이는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좋긴 한데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달라. 어, 이렇게 하니까 라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더 필요하냐?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쭉 더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라. 오, 다음번에는 소고기 사주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고기라는 말에 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라이가 뱀 이야기로 2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이는 점점 신당 일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점사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만족하면서 돌아갔고 네, 라이가 할 수 없는 의뢰라든지 이런 거는 거절했대요. 심지어 구슬해달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신령 할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본인은 할 수가 없었대요. 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라이님이 할 수 없는 의뢰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저주.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체로 누구를 저주해주세요라는 의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대요. 미쳤네요. 네, 그런 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어느 날은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대요. 네. 근데 라이가 말하기로는 40대 초반 남자 손님은 흔하지 않다고. 왜냐면 거의 여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어, 점을 보러. 네. 그리고 젊은 남자는 더더욱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재미 삼아서 여자친구랑 결혼 전에 연애운 보러 오는 거 있죠. 연애운. 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는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되게 겁을 먹고 있었대요. 라이의 눈도 잘 쳐다보지 못했고 그래서 라이는 이쯤 되면 나한테 올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언가에 쫓겨서 벌벌 떠는 것 같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라이가. 그러고 라이는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남자는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남자가 진짜 심할 정도로 낚시를 좋아했대요. 거의 매일매일 일이 바빠서 못 가는 날에는 낚시 게임 같은 걸 하고 그런다는데 저번 주에 남자는 혼자 밤낚시를 가려고 인적이 드문 충청도 쪽 저수지에 낚시를 갔어요. 네. 이것저것 낚시 장비를 챙기고 기분 좋게 노래를 틀고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잦은 야근 때문에 바빠서 간만에 낚시여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데 낚시터로 향하는 중에 도로 옆에 가변에서 무언가 훅 하고 튀어나왔대요. 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 30분 정도 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도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남자는 이제 기준 속도보다 과속을 하고 있었죠. 너무 놀라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무언가 쿵 하고 부딪혔대요. 그 앞에 가보니까 작은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었대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길래 남자는 고라니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대로 놔두면 죽거나 날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 같아서 고라니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물병원을 검색을 해서 거기로 고라니를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깜짝 놀라죠. 그쵸. 고라니를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은 이제 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되는 상태여서 치료 후에 남자는 사고가 났던 자리로 가서 고라니를 다시 풀어줬대요. 어우, 착하다. 네. 고라니는 근데 한참을 남자를 쳐다보다가 차로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사라졌는데 남자는 그것을 보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남자는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간만에 낚시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자는 이내 저수지에 다다랐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보니까 차 2대가 미리 주차가 돼 있었대요.
남자는 나 말고 오늘 사람 좀 있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두 명에서 두 팀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본인도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기가 너무 안 잡히더래요. 아. 입질도 없고. 지루한 나머지 남자는 다른 두 팀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쪽은 고기가 엄청 잘 잡히는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잡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남자는 계속 기다렸는데 1시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대요. 근데 배도 출출해지고 지루해진 남자는 가지고 온 버너를 꺼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버너를 꺼내서 불을 폈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가스가 없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가스는 새 거였고 혹시 몰라서 다른 가스를 새로 꺼내서 불을 켜도 안 켜졌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라면 3봉지를 들고 옆에 있는 다른 팀 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대요. 네. 제 번호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출출하시면 같이 라면 먹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팀에서 흔쾌히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그 팀은 중년 남자 한 명과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보기 좋네요. 부자지간에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 그 라면을 끓이면서 남자는 부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낚시가 취미라서요. 요즘 자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하면서 이제 같이 라면을 먹는데 남자가 좀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예 안 잡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 팀의 어망 쪽을 슬쩍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망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대요. 그쪽 팀도. 네. 아니요, 저희도 별로 안 잡히네요. 오늘따라. 이러면서 저기 반대편에 이제 또 다른 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쪽 팀은 잘 잡는 것 같던데 라면서 부자는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두 명을 쳐다봤어요. 네. 근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순간 몸에서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해요. 라면을 다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자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낚시에 열중했는데 그럼에도 소식은 점점 없었대요. 남자는 자리가 문제인가 싶어서 반대편에 그 팀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본인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었대요. 뭐야? 남자는 고기도 안 잡히는 와중에 킥킥거리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죠. 그냥 참고 다시 낚싯대를 던졌대요. 근데 딱 던지자마자 입질이 와서 낚아보니까 1시간 반 이상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고기가 낚싯대에 걸려 있었대요. 야. 남자는 자리가 문제였다. 신나서 이제 다시 고기를 낚기 시작했고 낚싯대를 넣자마자 고기들이 계속 딸려 들어왔대요. 남자는 이제 신나니까 낚시 산매경에 빠져서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까 라면을 같이 먹었던 부자 있잖아요. 네. 부자가 갑자기 남자한테 와서 본인들은 이제 갈 건데 슬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남자는 이제 막 손맛을 느끼는 터라 난 좀 더 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부자는 근데 혼자인데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자꾸 같이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요 그러고 부자를 먼저 보낸 거죠. 근데 부자는 내려가면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갔대요. 근데 그 뒤로도 물고기는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힘을 가진 물고기가 낚싯대에 걸렸는지 힘이 엄청났대요.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던 남자는 낚싯대를 짧게 잡고 상체를 숙여서 힘을 줘서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면 밖으로 철퍽철퍽 하면서 물고기의 얼굴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딱 봐도 크기가 어마어마했대요. 월척이네요. 네. 근데 남자는 점점 힘이 붙여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상체를 더 숙이고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손으로 탁 낚아챌 생각으로 상체를 숙여서 물고기를 꺼내려고 할 때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깍 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남자는 숙였던 상체를 들어올려서 주변을 쳐다봤는데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언제 갔는지 옆에 있는 팀도 보이지 않고 막 날뛰던 낚싯대도 언제 그랬는 듯이 잠잠해졌대요. 뭐야? 남자는 뭐지? 하고 올라와서 본인의 어망을 쳐다봤는데 이제 숨이 턱 막히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말소리가 막 들렸대요. 낄낄낄낄낄낄 이러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막 뒤에 들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자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대요. 남자는 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운전도 못할 것 같아서 대충 근처에 있는 민박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있다가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뒤로 남자는 꿈을 꿀 때마다 계속 똑같은 꿈을 꿨는데 본인이 그 낚시터에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고기랑 사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물고기의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얼굴이 여자의 얼굴이 됐다가
남자 얼굴이 됐다가 물고기가 됐다가 계속 바뀌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우. 라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라이가 남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내려가자고 할 때 같이 내려가지. 왜 굳이 더 남아서 귀신들이 장난을 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귀신이요? 귀신 맞죠? 아, 역시 그런 것 같았다. 이러면서 울상인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제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가서 짐 가져와야지.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상도 좀 차려주고 라이는 별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남자에게도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을 게 뻔한 거죠. 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기분이 어땠을지 참 상상이 갔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라이는 그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 남자랑 트렁크에 작은 상차림을 위한 재료를 싣고 그 낚시터로 바로 갔대요. 오, 갔네요, 바로. 남자랑 라이랑 같이 가면서 그래도 장난만 조금밖에 칠 수 없었으면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댁은 그 부자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홀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자요? 그 부자가 왜요? 하고 남자가 물어보니까 라이가 그럼 가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라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을 다물었대요. 그 남자는 운전을 해서 저수지에 다다랐을 때 아직 해가 떠 있음에도 저수지는 음산했대요. 분위기가. 라이는 먼저 그 남자가 짐을 옮겨서 풀었던,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혀서 자리를 옮긴 자리 있죠. 잘 잡혔던 자리. 네, 고기가 잘 잡혔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어망을 가르치면서 남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뭐라고? 그 남자는 어망을 딱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망 안에는 고기가 아니고 신발, 페트병, 쓰레기 같은 게 가득 들어있었대요. 남자의 낚싯대 끝에는 엉킨 실타래 같은 것이 걸려 있었대요. 그 라이가 이제 당신 홀린 거다. 여기 저수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자와 남자가 라면을 먹었던 그 자리로 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랑 그 주변에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 발자국이 아니고 짐승의 발자국 같았대요. 동물들. 남자는 그걸 보고 말문이 막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부자들 발자국이다. 당신이 처음에 도와줬던 고라니, 그 고라니가 당신 살려준 거라고. 만약에 당신이 그 커다란 물고기 잡으려고 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그때 여자 비명소리 들리고 정신 들었다면서 그거 고라니 울음소리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봤어요. 라이한테. 고라니가 근데 그 정도 능력이 있냐고. 군대 가면 맨날 본다. 그 얘기를 하니까 라이가 다는 아니고 무속적으로는 산신이 고라니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대요. 아, 네. 근데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친 고라니를 그 남자가 치료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는 산신이 그 남자를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대요. 와, 신비롭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내가 그때 뭐 산신이랑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산신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굳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라이는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라이는 트렁크에 싣고 온 작은 상을 남자에게 말해서 차리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자가 이제 한쪽 구성에 상을 차리곤 라이가 2번 절을 하고 술을 저수지 근처에 휙휙 뿌렸대요. 근데 남자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쳐다만 보고 있죠. 라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라이가 여기 있는 물귀신한테 주는 거다 이건. 어르고 달래놓는 거지. 근데 이 물귀신들은 또 똑같은 일을 안 할 거란 보장이 없다. 근데 당신 꿈에 계속 나온다며 지금. 그거라도 막아야지. 여기 얘네들은 한이 너무 깊어. 한두 번 굿해서는 어림도 없을걸? 그리고 뭐 상황 보니까 굿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식을 끝내고 상을 대충 정리하고 차로 들어갔대요. 이 남자는 이제 본인이 낚시용품을 놓고 왔으니까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는 길에 본인이 고라니 쳤던 그곳 있죠. 그곳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거기서 잠깐 멈추고 고라니가 사라진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탁 숙이더래요. 라이가 뒤에 뒷좌석에서 보고 있는데 라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물귀신들 처음에 반대편에 있던 그 2명 있잖아요. 네, 막 킥킥거렸던. 네. 그 2명이 물귀신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라이가 그 둘뿐만이 아니야. 거기 물귀신 엄청 많다고. 내가 낮에 갔을 때만 해도 4 정도 느꼈다. 낮에 4 정도면 어우. 그래서 제가 그럼 그것들 어떻게들 못하는 거냐.
뭐 성불시키던지 뭐 그런 거 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왜 해? 나 혼자서는 못한다. 진짜 고명하신 분들이 와야지만 가능한 거다. 난 못한다. 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씩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라이한테 들었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게 어떻게, 야, 고라니를 구해주고 거기 네네. 악어가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쵸. 야, 밤낚시가 좀 위험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충청도 저수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좀 유명해요. 귀신 나오는 저수지로.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가보실. 그렇습니다. 자, 와, 오늘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참 특이한 이야기네요. 고라니를 그렇게 치었을 때 그 남자분이 치료를 해줬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에 따른 복을 받았던 게 아닐까. 네네. 야, 그러면 그 남성분이 이제 밤낚시를 안 가시겠다. 근데 뭐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이라 가지 않을까요? 하긴 뭐 그게 중독이 더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턱시도님 이야기. 아, 맞다. 쌈무님. 네네네. 제가 이번에 라이를 다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또 몇 개 들은 게 있어요. 오? 근데 제가 처음에 쌈더게스트 참여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교. 초등학교 이야기. 네네네. 붉은 눈. 네, 맞아요. 네네네. 그 학교 이야기 유튜브 올라온 걸 라이가 봤대요. 아, 보셨대요? 네네네. 아, 네. 라이가 보고 저한테 그거 너도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봤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거기 학교 안에 있는 그 빨간색 그거 눈. 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라이도 그 귀신을 본 거예요. 오? 왜냐면 라이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쵸.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오. 그 라이도 그 초등학교를 안단 말이에요. 네. 그 라이도 그 귀신을 본 거죠. 왜냐면 2002년 월드컵 할 때 네. 그 초등학교에서 라이가 아, 갔었죠, 그때. 네네네 맞아요. 철봉. 네네네. 그러니까 라이도 그 귀신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쯤 되고 나서 라이랑 이제 일단 라이는 여중을 갔고 전 남녀 공학을 가서 라이랑 말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약간 좀 중2병이 좀 돋아가지고 이성이랑 대화하는 거에 약간 제가 좀 그래가지고 별로 대화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이런 귀신 얘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쌈무이 유튜브 올라온 걸 보고 라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뭔지 저한테 알려줬어요. 정체를 알아낸 겁니까? 네. 오, 참 흥미롭네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그때 같이 갔던 4명 친구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남자. 네네. 그 중에 저랑 같이 버스 봤던 그 친구 있죠. 오, 귀신 버스. 네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줘서 야 이거래 라고. 근데 그 친구가 아 맞다 너한테 얘기 안 했나?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줬어요. 네.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 2명이 저한테 증언을 다시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두 분이 라이님이랑 그때 그 귀신 버스 본 친구. 맞아요. 2명이 저한테 다시 증언을 한 거죠. 그 귀신에 대해서. 라이는 그 귀신이 뭔지 말해줬고 그 친구는 그 귀신을 한 번 더 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턱시도님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아, 그 친구분 이야기조차도? 네네네. 친구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턱시도님 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네.